안녕하십니까, 상정원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 기초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의 구조, 행과 열의 개념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자료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엑셀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는 기본적으로 로우하고 컬럼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로우하고 컬럼으로 구분됩니다. 로하고 컬럼입니다. 이쪽이 행열이 됩니다. 다시 행열을 헷갈리시니까 제가 로우 컬럼이라고 설명드릴게요. 다시 로우 컬럼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인 경우 한번 잠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인 경우라면 요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 셀의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죠? A4가 되죠. A4 이렇게 되는데 원칙은 로의 위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컬럼의 위치를 찾는 구조를 가집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로의 위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컬럼의 위치를 찾습니다. 컬럼의 위치를 찾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로의 위치를 먼저 찾고 컬럼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요거의 위치를 찾겠다 하게 되면 두 번째 로우 하나 둘 셋 네 번째 컬럼이기 때문에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가지는 거죠. 얘 음영의 처리는요 두 번째 네 번째가 된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기준 다시 로의 위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컬럼의 위치를 찾는 구조를 가집니다. 엑셀과 SPSS R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로 시작을 합니다. 1로 시작하는데 파이썬인 경우는 0으로 시작한다는 점, 그것만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물론 얘를 행렬, 그러니까 배열로 바꾸면 다시 0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엑셀에서도 배열로 바꿀 때는 0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나 글을 하실 때는 1과 해당한다는 배열을 바꿀 때는 숫자, 위치들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자, 이런 예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괄호인데요. 대괄호는 행렬의 표시가 되는데 엑셀에서는 이런 표현은 되진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1, 컴마라고 닫아버리면 첫 번째 로우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첫 번째 로우를 다 가져오는 거고요. 컴마 3을 하면 세 번째 있는 컬럼을 가져온다. 뭐라고요? 세 번째 있는 컬럼의 자료를 모두 가져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행렬의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면 행열의 기준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기준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건 빼고 요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행열이 총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이 몇 개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는 거죠. 몇 개가 된다고요? 9개의 로를 가지는 거고요. 로는 9개를 가지는 거고요. 컬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4개. 4개의 컬럼을 가지는 겁니다. 4개의 컬럼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도 어떻게 된다? 9개에 해당되는 9개의 그다음에 4개의 9 곱하기 4의 행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로부터 갖고 그 다음에 컬럼에 갖는다. 컬럼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가 원칙은 얘가 변수명이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실제 로우는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게 맞겠죠. 얘가 변수명이기 때문에 실제 로우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개가 되겠네요. 원칙은 변수명을 제외한 8개, 그 다음에 컬럼은 총 4개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같은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얘가 변수명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쪽에 몇 개의 로우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로우가 있고 컬럼이 하나, 둘, 셋,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 곱하기 4의 행렬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인 경우에는 요거 나누기, 그러니까 셀과 셀의 변수도 바꿀 수가 있고요. 셀과 셀을 바꿀 수 있고, 요거와 요거 나눌 수도 있죠. 위에 로와 로 길이를 계산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로와 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로와 로를 나눌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로와 여기 있는 로를 각각의 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엑셀의 아주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과 파이썬, SPS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 길이를 계산하거나 이쪽의 로와 서로 위치가 다른, 해당하는 로가 위치가 다른 다시 한번요. 다른 컬럼의 위치가 다른 로 길이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R과 파이썬, SPSS는 컬럼과 컬럼만 계산합니다. 다 뭐라고요? 컬럼과 컬럼끼리만 계산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위치에 있는 로만 계산을 합니다. 요거와 요거를 계산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요. 요거와 요거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되는 컬럼과 컬럼으로 구분해야 된다. 다시 말하고요. 컬럼과 컬럼으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와 같은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엑셀인 경우에는 이 총계를 놓고 나눌 수가 있죠. 다시 이 총계를 놓고 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SPSS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SPSS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SPSS 같은 경우는 이 총계를 오른쪽에 다 채운 다음에 컬럼과 컬럼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나오면 2019년에 34로 나누거나 2020년을 28로 나눌 수가 없겠죠. SPSS 같은 경우는 R과 파이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행렬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이 컬럼을 분모에 놓고 얘를 분자에 놓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시요. 얘를 분모로 놓고 얘를 분자로 놓고 나눠야 2019년의 총계 중에 사원수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엑셀에서는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엑셀에서는 그냥 나누면 되잖아요. 요거 놓고 나누기, 얘를 고정시키면 되잖아요. 고정을 시켜서 그냥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SPSS, R, 파이썬은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연도별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연도별로는 각각의 2020년과 2019년 혹은 2021년과 2020년 얘네끼리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계를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컬럼과 컬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컬럼과 컬럼으로만 기준을 계산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자유자재로 데이터를 회전을 돌리면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우리는 계산식을 별도로 산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자료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요 자료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연도별로 사업체 수끼리의 차이 혹은 생산액끼리 혹은 출하액끼리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죠. 해당되는 총사업체를 구하면 되죠. 이거 총사업체 합계를 구해서 나눌 수도 있겠죠. 이건 나눌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1인당 사업체 수당 생산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즉 얘를 분자로 놓고 얘를 분모로 놓고 계산은 SPSS나 R을 통해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노와 로끼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회전을 돌려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컬럼과 컬럼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인당 사업체 수마다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회전을 돌려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컬럼을 얘를 분모로 놓고 얘를 분자로 놓고 얘를 분모로 얘로 놔야 되겠죠. 분모로 얘를 놓고 계산을 해 주셔야지만 한 개 사업체당 생산액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고요. 한 개 사업체 수당
평균 생산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연도별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전체를 구한다면 이 전체는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 합산을 별도로 합산식을 별도로 계산을 하신 다음에 계산식을 넣어야 되겠죠. 만약 R과 파이썬, SPSS 같은 경우는 얘를 합산을 별도로 구해야 됩니다. 얘를 합산을 별도로 구하셔서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눠야 됩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누셔야 해당되는 전체 연도와 전체 생산액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과 열을 자유자재로 바꾸시면서 구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SPSS는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SPSS 가능이 쉬운데 R과 파이썬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조금 있긴 한데 그런 방법은 추후에 각 가정마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렬의 구조를 위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컬럼과 컬럼은 계산할 수 있다. 다시 컬럼과 컬럼끼리는 계산을 가지만 로와 로끼리는 계산이 안 된다. 또한 다른 위치에 있는 로의 위치가 다른 경우에도 컬럼은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해당되는 동일한 위치의 로에 컬럼 간에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가 동일하게 위치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업원 수하고 사업체 수 같은 경우는 이산형이지 않습니까? 다시요. 종업원 수하고 사업체 수 같은 경우는 이산형, 즉 소수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소수점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 같은 거는 소수점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사업체 수의 개수, 종업원 수, 명수, 횟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을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평균은 계산할 수가 있지만 총합이나 해당 개수는 소수점을 표현할 필요 자체는 없다는 점, 이산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례를 설명드리고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구성되어 있다면 R, SPSS, 파이썬 경우에는 바이어를 기준으로 PCS와 소프트웨어 간의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끼리 혹은 요거끼리를 계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행렬을 돌려서 한번 해볼게요. 예, 소프트웨어의 총계를 가지고 비율을 계산하고 싶다. 다시 한번 하고 해당되는 총계를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총계를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를 회전을 돌려야 됩니다. 다시 얘를 회전을 돌리신 다음에 얘를 토탈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합계를 구하셔서 썸이 되겠죠. 썸을 계산을 하셔서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전체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하고 싶으시면 얘를 행렬을 돌려서 합계라는 변수를 생성을 하고 계산식을 산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의 위치에 따라서 계산식이 좀 달라지니까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의 구조, 로와 다시 한번요. 로하고 컬럼, 그 다음에 자료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